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꽤 보이시네요. 네. 네, 처음 오신 분 손. 예.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부전역에서 저기 삼각지랑 또 롯데백화점 부문에서 맞은편 영광도서 상권까지 이래 볼 거고, 부전동 일대가 시세 차익이 좀 많이 날 곳입니다. 이제 월세 수익보다도 시세 차익용으로 봤을 때가 좀 괜찮은 곳이고, 이제 미래 가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요 뒤쪽 있죠. 요 뒤쪽이 바로 이제 촉진 구역으로 해서 이제 부산에서는 대규모로 재개발 구역이 이제 진행이 되는 곳인데, 여기가 10,0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10,000,000 세대. 그러면 일강신도시가 10,000,000 세대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규모가 여기 10,000 세대가 도심 한복판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 일대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차근차근 저희가 설명드릴 거고, 이 10,000 세대가 들어오는 게 먼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뒤쪽에 저희 저번에 재개발 임장하면서 갔었었는데 이주가 90% 정도 완료됐습니다. 90%, 95% 이주 완료됐어요. 곧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분양 들어갈 거고, 분양 들어가면 분양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동네의 땅값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 분양할 때 움직이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입주할 때 이제 실제로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때 움직이거든요. 아마 지금 장에서는 분양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오늘 한번 볼 거고, 네. 아마 이 시기가 지나면 급매물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사야 되는지, 어떤 건 또 사면 안 되는지, 또 추천 물건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참고로 캠프 부동산 스쿨을 13년째 운영 중이고, 내년이 되면 한 14년째가 됩니다. 부동산은 짧게 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는 10년 이상 꾸준히 하면서 하락장 때나 상승장 때나 항상 한결같이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하락장 때는 잘 버티고 상승장 때는 어떤 게 오르고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코스, 예. 강장군님. 오늘 저희가 코스 어떻게 돌 거냐면, 부전역 기점으로 해서 개발이 된 곳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장 라인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지라고 롯데백화점이 아니고 부전역 뒤편이 있어요. 거기 상권 보고 영광도서에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 부전이 우리가 이제 그냥 시장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과거 대비 교통도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KTX 이음 열차도 여기에 정차를 하죠. 예, 9회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상하행하면 18회 이제 정차하는 곳이 될 거고, 저는 주말에 한 6시쯤에 여기 딱 서보면 노인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주말에는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이 이 차를 타고 와요. 울산에서도 놀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이 굉장히 좋아질 곳 중에 한 곳이 부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계획된 것도 시베이파크선 이런 것도 다 북항에서 연결이 되는데 전부 다 교통이 부전에서 멈춰요. 그리고 이제 이 부전에서 서울까지도 청량리랑 연결이 되거든요. 청량리도 지금 노선이 6개 개통이 됐는데 앞으로 10개 이상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북부 지역이나 경기도권은 전부 다 청량리에서 부전역으로 올 거고, 수서나 서울역에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반 정도 수요가 나뉠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려올 곳이 부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이 좋아지면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될 상권들이 있거든요. 숙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먹자 상권 있죠. 그래서 이 좋아지는 곳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통 이런 데는 사실 우리가 건물을 살 수는 없어요. 시장 상인들이 오랫동안 터줏대감처럼 자리하고 있고, 이런 거 한 호실이 다 개인 거라서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려운데, 이런 거 외 지역들 있죠.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계약서 도장 찍고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저희가 가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교통이 좋아지고 아까 고대장이 말대로 촉진지구가 들어오고 하면 좋아지는 지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전역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전에서 최대 상권 서면까지 가는 그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히려 외곽 지역이 좋아져요. 외곽 지역이 장사가 안 되니까 상권이 완전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숙박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선행되면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둘러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쪽, 아마 처음 가보셨을 건데 이 여관 라인 뒤쪽을 한번 쭉 걸어 볼게요.
이어폰 있으신 분들은 저희 네. 단톡방에 올려드렸고 네. 이어폰 없으신 분들은 저희 옆에 붙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쪽으로 좀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예. 이거 설명 안 해도 됩니까? 국공유지. 예. 저 나중에 또 내려가서 할게요. 예. 우리 요런 부지들 있죠. 요런 데는 다 철도 부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건물을 따로 살 수는 없어요. 어르신들이 한 1년에 80만 원 정도 주고 장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딱 커피 라인의 뒤쪽 있죠. 요런 데는 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사에서 최근에 이제 장이 좋을 때 여기 부전이 계속 좋아진다고 하니까 요쪽 라인을 야금야금 매매를 했거든요. 지금 다 계약금만 걸어 놓은 상태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잔금을 못 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보면은 되게 낙후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자리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바뀔 건지 미리 우리가 눈에 담아 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예, 요 경찰서 바로 뒤편이거든요. 한번 좀 내려가 볼게요. 이 보림여관 이런 것도 최근에 다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디스코 보면 나오거든요. 평당 2천만 원 정도? 예. 가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2천이면 비싸 보여요? 싸 보입니다. 싸 보이죠. 예. 우리가 여관의 역할로서는 이 들어가 보면 장사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땅의 가치로서는 되게 좋아요. 요거랑 뭐 이 주변을 엮어 가지고 부전역 바로 앞이니까 나중에 뭐 호텔 숙박 같은 것도 지을 수 있고, 사실 요 조금만 더 가면 나홀로 아파트 몇 개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임대료가 되게 비싸요. 예, 지금 다 만실이고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수요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한 가치는 크게 의미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여관으로서의 운영은 조금 어려워요, 지금요. 이런 것도 다 이제 없어졌죠. 다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 혹시 와보신 분 계세요? 처음 와보셨죠? 네. 네. 지금 이제 장기간 폐가로 방치되어 있던 곳이고, 우리가 이제 60년대, 50년대 있죠. 기차역 개통되고 나서 부전 시장이 있고, 여기에 원래 등기소 이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편되면서 뭐 연산동으로 다 이전했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연세가 다 되시고 돌아가시고 자녀분으로 상속되면서 이제 서울에서 뭐 자녀분이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 저런 게 한 1억대, 2억대 팔린 게 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현재 가치로서는 별로지만 나중에 이제 개발 이익으로 가치로서는 꽤 괜찮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사는 이유가 두 가지 아닙니까? 개발 이익 때문에 사든지 임대 수익 때문에 사든지, 혹은 이제 내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라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KTX나 이런 게 개통되면 될수록 교통이 좋아지니까 개발 이익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용하기 위해서 불경지사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무슨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가서 볼 겁니다, 저희가. 저 4만까지 한번 갔다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보시면 대부분 다 비어 있어요. 공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행 쪽에서 돈이 없으니까 잔금을 못 쳤대요. 그래서 뭔가 지금 개발이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계약금은 다 지금 넣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나중에는 다 뜯길 거예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돈이 있어야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촉진이 이제 아까 구대님께서 지금 뜯기고 있다 했잖아요. 저런 데가 이제 고가에 분양이 되고 하면은 그 주변으로 땅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요런 데가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잘 맞춰가지고 여기도 좀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만약에 투자한다면 큰 돈을 넣으면 안 되겠죠.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근데 한 1, 2억대 미만으로는 저는 괜찮다 봐요. 한 1억대 정도는 좀 장기간 묻어 놓는다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평당 2천만 원. 네, 2천. 2억 해가지고 거래가 예. 좀 됐네요. 네, 요쪽 라인에. 여기가 다 상업지니까 나중에 개발했을 때 그 가치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계약이 되었다는 네? 우리는 구매는 안 될 것 같고 네. 건설사에서는 이제 미리 사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연락 안 되고 두절되고 못 산 것들 몇 개 또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요 자리가 요 바로 건너편 있죠. 사망골든뷰도 원래 요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사에서 저렇게 다 매입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아파트를 올렸거든요. 원래 저기가 동네가 되게 안 좋은 동네였잖아요. 사창가도 있고 기찻길 옆에 여관이나 숙박, 오래된 음식점들이 저쪽에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장 쪽에는 상권이 생길 수가 없는 게 이미 시장 상권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 확장성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쪽으로는 이런 낙후된 건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병원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걸 또 지을 수 있는 라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렇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쪽에 창고 같은 이런 라인들의 땅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도로변 라인으로 올라가면 바로 시민공원 나오거든요. 뒤에 오토바이 옵니다. 네. 네, 상업지. 요게 이제 거의 한 10억 가까이 합니까? 8억, 9억? 네. 진안장에 실 조금만. 그래서 이쪽이 바로 촉진 지구예요. 69층 이렇게 지어지면 최소 못해도 분양이 11억, 12억 이상 해야 수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런 데가 비싸게 분양해주면 요런 데는 이제 뭐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고, 요런 데도 이제 비싸게 따라 올라가주면 요런 데는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미리 사놓는 이런 전략들, 대신에 자리가 좋은 자리, 그 중에서 이제 땅의 가치가 상업지 180m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 보면 저런 것도 다 최근에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얻어가야 될 내용은 우리가 부전역에서 제일 끝자락이에요, 여기가. 근데 끝자락이니까 상권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장사가 좀 잘 안 될 거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퇴거한다 해도 크게 그 리스크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건설사나 이런 분들은 명도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매입해가지고 쉽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도가 제일 힘들어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한 호실 갑자기 건물 짓는다고 나가라 하면 막 3억씩 이렇게 달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어르신들 들어 누워버리고 못 나가겠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외곽 쪽은 장사가 안 되니까 오히려 건물주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시행사한테 좀 편하게 팔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갈까요? 이런 거 공실 나와 있죠, 임대.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걸 살려고 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라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만약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가 나와 있으면 힘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건설사에서 돈 더 준다 하면은 좀 더
팔 수 있는 능력치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가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누구한테 좋은 효과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 디에이션 이런 것도 원래 여기랑 동일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이것도 지어지구나, 이 정도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딱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월세 받기 좋을까? 내가 장사하기 좋을까? 건축하기 좋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보세요. 월세 받기 안 좋죠. 그리고 내가 장사하기도 안 좋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건축하기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런 아파트 지을 수 있으니까. 지난장에 이제 촉진이 이제 우리가 해안가를 제외하고는 촉진이 제일 대장이 될 거라고 다들 보거든요. 그러면 촉진이 대장 될 걸 대비해서 제가 따라 올라가서 11억 조금 안 됐습니다. 참고로 10억 9천인데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가 11억 1천이었어요. 근데 여기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가 10억 9천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만큼 이제 학군도 없고 주거지의 인프라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주택장이 안 좋았고 건설장이 안 좋았지만 이제 이게 좋아지면 다시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저런 사만 골든뷰 같은 비슷한 아파트를 짓는다면 최소한 저거보다 이제는 연식 때문에 비싸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보는 겁니다. 제가 과거 모습 단체방에 하나 올려놨거든요.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사만 골든뷰가? 아파트고 사만 골든뷰는 이렇게 그냥 똑같았어요, 여기랑. 근데 이제 저쪽 가서 또 서면이 재밌는 게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장사하기 좋은 곳, 월세 받기 좋은 곳, 건축하기 좋은 곳. 요것도 최근에 거래됐는데, 일단 요거를 한번 보시면, 여기 가보셨어요? 전자상가거든요. 이런 데는 개발이 좀 어려운 게 소유권이 900명이 이걸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400평짜리 땅 위에 900명이라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는 장사 잘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가보면 장사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 전자제품이 하이마트나 이런 데서 사지 이런 전자상가에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가보면 뭐 중구라든지 용산이나 이런 데 개발이 안 된 이유가 하나의 땅에 소유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하시는 분들은 요런 데 손을 대지 않고 요런 데 손을 대요. 최근에 법인에서도 요거 2개를 매입했거든요. 요 앞쪽은 평당 4천에 매매를 하고 주차장 부지는 평당 2천에 이렇게 매매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진짜 잘 샀네. 그러면 그 2개를 합쳐서 평당 나누면 한 3천만 원대 정도 물타기가 되고, 사실 이 뒷땅 주인은 저는 잘 팔았다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파트나 뭔가 하나 개인적으로 지으려고 하면 도로폭이 한 4m는 접해 있어야 되거든요. 연면적이 2000제곱 넘어가면 6m 접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도로폭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요거랑 요거 같이 법인에서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뭔가 개발 이익으로서 가치를 보고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요쪽 라인은 되게 비싸거든요. 한 6, 7천 달라고 하는데, 이런 거 앞뒤 잘 사가지고 3천만 원대 끊었으면 저는 너무 잘 샀다 봅니다. 바로 오피스텔 지어도 돼요. 이런 건 다 부셔버리고. 그러면 저렇게 이런 거 한 동짜리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짓기 위해서는 도로폭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요. 2차선 왕복 도로로.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타워 넣고 그냥 지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숙박을 넣어도 되고 뭐 호텔을 넣어도 되고. 저거 식품 회사에서 매매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요 교통이 좋아지면 자기 사옥으로 쓰려고
미리 이제 대출받아서 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인 검색해보면 무슨 모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식품회사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다 사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발이 최근에 됐고요. 오피스텔. 이 수정탕 이런 것도 이거 어르신 만나서 제가 최근에 인터뷰 해봤는데 평당 5천에 누군가 이제 살려고 왔대요. 근데도 안 팔았대요. 예, 그 50억인데 10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예전에 5억인가 주고 사셨는데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목욕탕 장사가 진짜 잘 된대요. 여기 어르신들이 여기 목욕탕 갔다가 출근한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장사도 잘 되고 안에 보면 미용실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전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본인은 예전에 5억 미만으로 샀기 때문에 50억을 준다 했지만은 당장 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직 건강하시고 뭐 상속이나 그런 이슈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한 1억 정도 되면 팔 거랍니다. 그러면 100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교통이 많이 좋아지고 하면 이런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단독으로는 개발이 어렵지만 요런 거랑 또 같이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주인도 단독으로는 개발이 조금 어렵습니다. 땅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40평대, 이게 한 100평대 되니까 두 개 합쳐야 또 개발이 가능해서. 그 개발이 좀 쉽다 어렵다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 요 땅이 도로에서 이렇게 접한 요 면적 길이 있죠. 이게 좀 넉넉해야 차가 한 대는 들어가고 한 대는 나가고 할 거예요. 그 사이에 저기 주차 정산 타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도로 폭 있죠. 이 도로가 지금 요 도로 폭이 또 너무 넓으면 차들이 그냥 쌩쌩 다니니까 가가부 차선이라 해서 한 차선을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너무 좁으면 통행량이 너무 작고 딱 이 정도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뽑기에는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 장군님 이야기는 여기가 조금 좁다. 근데 요거까지 합치면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좋아진다 이 뜻입니다. 네. 가시죠. 네. 우리가 건물을 보러 왔는데 왜 이런 건축 공법을 조금 보냐면 결국에는 건설사가 이거를 사줄 때가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저쪽 건너편으로 넘어가시죠. 요 땅이 제일 좀 금싸라기 땅 중에 하나다, 맞죠? 여기 북한 관수센터가 개발되면 될수록. 남들이 놀라겠다. 요거를 보고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면 맞죠? 생김새만 보고.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요거 설명 안 합니다. 네, 이거는 아직 저기 이제 주차장이 국공유지거든요. 국공유지 맞아요. 네, 그래서 동대구를 가보면 이제 복합 환승센터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국공유지일 때는 나중에는 복합 복합센터 이런 건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소문에는 이미 뭐 신세계 들어올 거다 소문은 많이 나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래 되면 이제 상권 자체가 지금은 서면 롯데백화점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던 게 앞으로는 이쪽으로 많이 형성이 될 거예요. 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남뉴턴 가보시죠.
저희 조금만 걸어갈게요. 저 앞쪽으로. 이거 우리 이거 종합 유통 적혀 있는 거 제가 오시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거래가 된 건데 원래 35억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 거래 도와드린 거거든요. 29억까지 깎아가지고. 이건 누가 샀냐면 의료기기 사업 하시는 분이 샀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사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해가지고 대출을 되게 잘 받게 된 그 상황이 됐었어요. 법인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거의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정이 거의 37억 정도 나왔었는데 그분은 이제 29억 주고 매매를 했고, 보시면 1층에 우리가 임대료가 얼마 안 나온다 생각하지만은 저 경남 횟집 저거 있죠. 저기 한 10평 정도 되는데 임대료가 2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평에 20만 원 정도 해요. 사실 서면의 상권이랑 임대료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권리금도 요 중간에 있는 유통 과일집 하나 하려고 하면 1억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도 다 붙어 있고, 우리가 상권 하면은 무조건 뭐 점포동, 좋은 상권, 핫한 핫플레이스 이런 것만 보는데 사실 이런 데가 훨씬 좋아요. 임대료도 안정적이고, 나중에 개발했을 때 이게 66평이면은 우리가 20평 이상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새롭게 지어 올렸을 때 한의원이나 병의원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는 그 미래의 가치를 보고 미리 이제 구매를 해 놓으신 겁니다. 임대료는 한 600 이상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조감도나 이런 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단체방에.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신축을 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너 자리니까 우리가 주차를 한두 대 정도만 하고 5층까지 정도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1층에 쇼룸 해가지고 나중에 아무래도 부전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우량 임차인이 들어오면 자기는 1층에 쇼룸을 넣고, 그 다음에 2층, 3층 한의원 같은 거 넣고, 이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위주로 자기가 세팅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에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는 한 10년 정도 뒤에 미리 이제 사놓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10년 뒤에 사면 저런 거 한 1억씩은 줘야 되니까 힘들어지잖아요, 사업이.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도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워낙 사업 재무제표가 좋으니까 대출은 서로 해주려고 난리였었어요. 그래서 임대료가 얼마 안 나온다 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법인 회사 대표님께서는 워낙 재무제표가 좋으니까 은행에서도 이 임대료만큼 대출을 다 해줘도 추가로 이자가 나와도 재무를 상환할 수 있는 채무 상환 능력이 있다 보니까 대출을 29억 거의 다 해줬습니다. 이게 땅이 66평. 이게 2층은 주택처럼 보이지만은 상가로 용도 변경이 되어 있어요. 사실 매도인도 잘 해놨죠. 팔기 좋게끔 딱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되게 거래가 잘 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부점역이 좋아지잖아요. 그 뒤로 바로 촉진도 있고, 제일 주목해야 될 길이 요 꼼장어 길 따라서 롯데백화점 가는 길 있죠. 여기서 영광도서 상권 롯데백화점 가는 길, 요 도로를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도로고, 가성비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제일 첫 번째는 저기 부전역에서 서면역 가는 대로변 있죠. 중앙대로 따라서 그 두 개 도로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기는 자동차 중심의 제일 대로변이고, 여기는 한 블록 이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보행동선이 가장 많은 도로변입니다. 여기서 롯데백화점까지 가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도 보면 커비커피라고 해서 라떼아트라고 바리스타 챔피언이 여기를 해가지고 지금 임차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옛날 건물 모습을 보면 제가 단체방에 올려놨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쌀 상해 같은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겉만 페인트도 사실 전체 페인트 칠한 게 아니고 일부만 했죠. 창문 저런 것도 옛날 모습 그대로거든요. 이렇게 평일에 오면 되게 장사가 잘 됩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유는 커피숍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능하신 분이 들어왔다는 것도 저는 좀 약간 이슈가 될 만한 호재라 봐서 앞으로 이쪽 라인에 저런 상점들이 좀 여러 개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부산은행도 딱 이런 거 땅 잘 가지고 있죠. 나중에 이거 다 지어 올릴 거예요. 미리 아마 사놨다 보시면 돼요. 예전부터. 저기 보면은 또 신협 건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돈을 잘 버는 우수한 사업가들은 다 이런 곳에 미리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되게 좋다 보는 게 자기 돈을 최대한 많이 안 들이고 사업화 시킨 거라서 이런 회사를 또 전문적으로 이런 인테리어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필요하면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 하나 또 보내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하신 건데 요새 뭐 인스타나 이런 데 가보면 되게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런 건물도 새마을금고 건물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겉에만 딱 색칠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시공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런 데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남겨 먹어야 되니까 안에 인테리어 하고 막 공사하라고 이렇게 꼬시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최소 비용으로 저는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봅니다. 만약에 내부나 인테리어까지 다 뜯어가지고 신축화해버리면 나중에 건물 팔 때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남는 게 좀 줄어든다 보시면 돼요. 저 비둘기는 그냥 있는 건가? 진짜 있는 거겠죠. 저거는 디스플레이 아니겠지. 이런 것도 매매는 다 나와 있습니다. 14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평당가가 비싸서 요거 나와 있어요. 요것도 땅이 한 20평 이렇게 밖에 안 해요.